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혈액검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 수치는 우리가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면 AST, ALT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간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용어로는 SGOT, SGPT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줄여서 OTPT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 수치는 정상 수치가 40 미만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면 간 기능이 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급성 간염 환자 같은 경우에 몇 천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간 수치라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간 세포 내에 존재하는 특정 효소들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간이 평소보다 많이 일을 하거나 간독성이 심한 약을 드시게 되면 간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게 되고요.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 세포 안에 들어있던 특정 효소 수치가 혈액 속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 간 수치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다는 얘기고요.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간에 어떤 부담이 되거나 간이 일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효소들은 간세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량이기는 하지만 심장세포나 근육세포에도 존재하는 효소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100% 간 기능에 이상을 시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검사랑 참고를 해봐야지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한 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고 나서 다음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간 기능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달 수치인데요. 이제 영어로 빌리루빈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나 줄여서 약자로 BIL이라고들 많이 표시를 해둡니다. 황달 수치라고도 하고 담즙 수치라고도 하고요. 이 수치는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보는데 토탈 빌리루빈이라 그래서 전체 황달 수치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 이 세 가지를 많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수치는 증가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간질환이나 폐색성 황달이라 그래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담석이 있다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수치들이 황달과 함께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간암이나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를 예측하는데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은 신장 관련 수치입니다. CR이라고 보통 표시가 되어 있고요. 크레아티닌으로 영어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장 기능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정상 수치는 남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치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보통은 내가 어떤 기저질환, 신장질환이나 그런 게 없는데 이 수치가 올라갔다 하면 가장 흔한 경우는 탈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잘 안 마시고 몸이 탈수가 되게 되면 소변이 적게 만들어져서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또 소변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급성 신부전처럼 기능이 떨어졌음을 시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크레아티닌 수치랑 쌍으로 보는 검사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BUN이라고 약자로 표시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수치, 신기능 수치라고 하면 이 BUN이랑 크레아티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 BUN이라는 수치와의 비율을 이용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데 신장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유추하는 그런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총단백과 알부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총단백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영어로 그냥 토탈 프로테인 이런 형태로 많이 명시가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총량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대부분 알부민과 글로불린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총단백 수치는 영양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시사하기도 하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이상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부민 수치는 약자로 ALB라고 쓰여져 있거나 혹은 영어로 그대로 알부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알부민 수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어떤 영양 상태를 1차적으로 시사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알부민은 몇몇 환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수치인데, 예를 들어서 복수가 차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복수천자를 하시게 되면 이 복수를 빼고 나서 저희가 알부민 수치를 꼭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기준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게 되면 알부민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간경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알부민 수치 자체가 간경화의 정도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AST, ALT라고 명기된 두 가지 항목은 간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이고요. 영어로 빌리루빈이라고 나와 있는 수치는 황달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R이나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이고, 총 단백질, 토탈 프로테인과 알부민 수치는 영양 상태를 시사하는 그런 수치이며, 이중 알부민은 간경화 환자나 복수천자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